벨기에에서 헨리 브로간 51세 전 특수작전대원 개조 스나이퍼. 국방정보국을 위해 킬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차에 탑승 중인 바이오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러 가게 됩니다. 그의 스포터로는 마리노라는 젊은 DIA 요원이 있습니다. 기차 안에는 히트에게 속도와 거리를 전달하는 간첩도 있다. 헨리는 소총을 준비하고 한 발에 총알을 넣는데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기차가 시야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잘 보이지만 한 소녀가 헨리와 그의 목표 사이로 걸어 들어온다. 소녀 때문에 총알은 지연되지만 소녀가 마침내 움직이고 헨리는 적을 제때에 맞춘다. 이후에 헨리와 마리노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노는 헨리의 히트에 흥분하여 그것을 그의 지금까지의 최고로 주장합니다. 그는 열차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헨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비디오에서 남자가 실제로 머리 대신에 목에 총을 맞았음을 보여주지만 헨리는 그 비디오를 삭제하도록 재촉합니다. 나중에 헨리는 자신의 목표물에 사진을 태우고 완료했다고 표시한 후 외딴 오두막에서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그는 움직임 경보를 받고 그의 DIA 핸들러이자 친한 친구 패터슨을 만나게 된다. 의도한 곳에 목표를 맞추지 못한 탓에 헨리는 나이가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은퇴 계획을 세운다. 그는 자신이 이제 어린이 살인자들에게 게임을 넘겨주기로 결심한다. 헨리는 패터슨에게 그 소녀에 대해 얘기하며 그녀가 삶을 잃을 뻔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72번의 확인된 살인을 회상하며 이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다. 다음 날 헨리는 부두로 가서 세보트 대여 관리자인 댄니를 만나 대화를 시작한다. 여기서 헨리가 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벌 하늘로 보내버린다. 헨리는 자신의 보트를 타고 전 해병대 동료인 잭이 소유한 거대한 요트와 만나 예전 이야기를 나눈다. 나중에 잭은 헨리에게 생물 테러범 발레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가 정체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잭은 충격적으로 발레리가 사실 러시아 생물공학자였고 헨리에게 제공된 파일은 독약이 섞였다고 밝힌다. 헨리는 믿지 못하고 잭의 연락처와 대화를 요구한다. 잭은 그들을 연결시키기로 동의합니다. 그 후 헨리는 하늘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하는데 실제로 드론이었다. 다른 쪽에서 DIA 소속자 라세터 지도자와 군사 계약자 클레이 바리스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라세터는 헨리를 DIA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격리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바리스는 잭의 연락이 헨리를 다시 그들에게로 이끌 것을 우려한다. 바리스는 작전을 관리하여 헨리를 처치하고 싶어하며 헨리를 처치할 수 있는 요원이 있다고 언급하지만 라세터는 팀을 보내겠다고 그를 거절한다. 헨리는 하늘에서 본 반짝임에 대해 걱정하며 보트에 돌아왔다. 그는 속도 측정 계기가 헐거워져 있고 거기에 숨겨진 추적 장치를 발견했다. 헨리는 추적기를 보여주기 위해 다니에게 도크로 돌아가고 그녀가 다이아라고 비난합니다. 다니는 아는 게 없다며 반박했다. 헨리는 조금 물러서며 사죄하고 데니에게 선창가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부탁한다. 나중에 헨리는 데니와 만나 꽃을 건네며 데니의 DIA ID 사진을 보여주고 그를 강요하여 인정하게 한다. 데니는 전 해군 출신으로 DIA로 활동하던 인물로 밝혀지고 헨리를 추적하던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헨리는 그녀가 이제 은퇴하려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저녁 식사 후 데니는 헨리에게 은퇴한 이유를 묻고 헨리는 양심이 자신을 따라잡았다고 대답한다. 해상에서 그날 밤 잭은 요트에 있을 때 의심스러운 상황을 느끼고 총을 챙긴다. 그는 남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살해당한 후에 배의 테러에 던져진다. 헨리는 움직임 경보로 깨어나 어둠 속에서 집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을 발견한다. 잭에게 전화를 걸지만 응답이 없고 그런 다음 마리노에게 전화를 건다. 그는 마리노에게 아파트를 탈출하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전화 속에서 총소리를 듣는다. DIA 요원팀이 집에 접근하고 하지만 헨리는 그들을 모두 죽인다. 댄니는 헨리와 함께 방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총을 겨누는데 그 남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파견한 자들에 대해 얘기하지만 댄니는 그런 자들을 아는지 부인한다. 암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힌다. 헨리는 그녀의 목숨이 다음에 걸려있다고 경고하고 대비하라고 말한다. 댄니가 사무실로 달려온다. 보트 열쇠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DIA 요원에게 습격당한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하고 둘이 씨름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총소리에 산만해지자 댄니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의 팔을 잠그고 다리를 잠그고 그 후에 총을 들고 누가 그를 보냈는지 물어 압력을 가한다. 헨리가 그녀에게 달려간다. 그녀가 라세터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헨리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생각 없이 그녀는 핸드폰을 바다에 던지고 두 사람은 항해를 떠난다. 라세터와 바리스는 실패한 작전의 사진을 받고 바리스에게 기회를 줄 결심을 한다. 바리스의 회사는 제머나이이며 그는 헨리를 무찌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군인을 출시할 것을 약속한다. 헨리와 댄니는 멈춘다. 작은 섬에 들러 휴식을 취한다.
그녀는 그의 정부가 그를 죽이려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헨리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들어오는 비행기에 방해를 받는다. 헨리의 동료인 고위 신사인 바론으로 밝혀진 사람입니다. 또한 전 블랙 옵스 요원이기도 합니다. 잭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그들에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패터슨은 아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중인데 헨리로부터 답변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패터슨은 마리노와 잭이 죽었다고 인정하지만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헨리에게 바리스와 라세터가 함께 일하고 발러리가 제미니에서 과학자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헨리는 패터슨을 무고한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비난하고 오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패터슨이 움찔하게 호소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바니는 제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설 군사 회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헨리는 자신과 베런이 군대에서 바리스 아래에서 근무했었고 제미니를 시작할 때 그들을 고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세 사람은 콜롬비아에 도착하여 헨리가 바리스가 자신의 물에 대한 공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데리고 나가 수영하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는 몇 분 동안 사망했다가 소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헨리가 깨어나 근처에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총을 짚고 데니에게 가까이 다가가 총잡이가 근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베런에게 데니를 돌봐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나이퍼를 유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 뒤를 쫓던 인물을 발견하고 총을 쏜다. 그리고 둘은 서로 총을 쏜다. 헨리는 남자를 더 멀리로 유인한 후 조준한 소총을 잡아든 후 그곳에서 놀란다. 암살자가 그의 얼굴을 가진 것을 본다. 그 후 헨리는 그를 쫓아가지만 거의 지붕에서 둘러싸다가 남자가 충격 속에서 도망친다. 헨리는 암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따로 폭탄을 던진다. 헨리는 총에 맞고 지붕에서 떨어지고 남자가 그의 뒤를 쫓는다. 헨리는 자전거를 훔치고 최고 속도로 달아난다. 길쭉한 거리를 피해 해너리를 쫓는 암살자. 암살자는 헨리의 팔을 쏘고 헨리는 다시 달아납니다. 헨리는 암살자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지만 그는 숙련된 기술로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계속 추격합니다. 암살자는 총알을 다 쏘고 그래서 헨리에게 따라잡히고 둘은 싸웁니다. 그리고 헨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남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헨리를 자전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헨리가 총쏘기를 피합니다. 그러나 헨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숙련되게 회피합니다. 그 후 암살자는 자전거를 헨리 쪽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경찰이 나타나서 헨리를 체포하고 동시에 암살자는 사라진다. 댄니와 바로는 암살자의 모자를 보고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한다. 댄니가 그를 석방시키기 전까지 헨리는 감옥에 갇혔다. 가장하는 것을 DIA 수용소로 데려가겠다고 속이고 세 사람은 헨리가 바론에게 부다페스트로 데려가달라고 요구하는 지붕 위로 간다. 거기서 잭슨 포먼 우레이가 살고 있다고 한다. 바론은 친구에게 글프스트림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비행기에서 댄니는 헨리가 아이를 낳은 것 같냐고 궁금해한다. 자신을 이상하게 닮았다는 이유로 암살자에 대해 말이다. 헨리는 동의한다. 과거의 유령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바리스는 집에 있을 때 젊은 암살자가 나타나 지난 목표에 대해 그에게 얘기하고 싶어한다. 암살자 주니어는 헨리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를 겁나게 했어. 그는 바리스에게 진짜 목표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바리스는 회피했고 그에게 그의 느낌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주니어가 자신을 지켜보는 제미니 훈련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있는데 헨리가 부다페스트에 있다고 말하고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부다페스트에서 댄니는 연락처와 만나서 주니어와 헨리의 DNA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전달한다. 이후에 그녀는 남작과 헨리에게 만나서 자신의 DNA를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니어는 실제로 헨리의 복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유레이를 만나기로 합니다. 발레리에 대한 그가 한 공격에 대해 설명을 원했습니다. 우레이는 발레리를 러시아에서 유인했고 클로닝 연구소를 후원했으며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헨리가 그를 종결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바리스는 몇 년 전 헨리를 복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니어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의 완벽한 암살자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레이는 그와 헨리가 베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원합니다. 그의 실험들이 대량 생산되기 전에 하지만 헨리가 왜 미사일을 보내지 않는지 궁금해할 때 우레이는 헨리가 그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댄니는 헨리가 준이랑 만나서 얘기하길 원한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준이랑 만나서 얘기하길 바라며 바리스에 대항할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한다. 몇 일 후
라세터는 커피숍에서 있을 때 배달원이 그녀에게 온다. 헨리의 메시지와 함께 그가 그녀의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후 헨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주변에 총잡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댄니를 납치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DIA로 안전하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레서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녀에게 댄니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밤 헨리와 댄니는 인수치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헨리를 차 안에 내버려 두고 밖에 서 있게 한다. 댄니는 주니어를 보고 그와 만나러 간다. 헨리와 닮은 점에 놀라는데 그 후 그녀에게 옷을 벗고 도청장치가 있는지 철저히 수색한다. 주니어는 그런 다음 헨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고 댄니를 죽일 것을 협박합니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주니어는 댄니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를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니어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합니다. 그는 그녀를 지하묘지로 데려가 죽일 계획을 합니다. 헨리를 위해 함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주니어는 야간 시력과 방독면을 착용한 후 댄니에게 자신을 묶도록 합니다. 댄니는 다시 그에게 제미니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려고 노력하지만 준이 그녀의 입을 테이프로 막는다. 폭발이 일어나고 헨리가 줄리어의 야간 시력을 눈부시게 만들고 그 후 그를 총으로 위협한다.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를 밀착적으로 살펴보고 그 후 헨리가 그를 무장해제하고 수색합니다. 헨리는 댄니를 풀어주고 주니어에게 자신은 그를 죽이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니어에게 자신이 알려진 모든 것을 비롯하여 알러지와 싫어하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준이에게 자신이 클론이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준은 이를 거부합니다. 준이 헨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둘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서로를 밀치고 서로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댄니가 개입하려고 하지만 헨리는 총을 쏘지 말라고 말하지만 주니어를 죽이지 않고 제압하려고 노력한다. 주니어는 더 강해져 헨리를 던지지만 헨리는 실력으로 자신을 지킨다. 헨리는 주니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주니어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결국 주니어는 헨리를 제압하고 어깨를 찔러 상처를 입힙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들이 물 웅덩이로 떨어지게 합니다. 주니어는 그를 물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댄니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헨리를 구하기 위해 주니어의 팔을 쏘고야 말았다. 주니어는 도망가고 댄니는 닫혀있는 헨리를 베런의 차로 이동시켜 헨리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베리스를 쫓겠다고 말한다. 잼미나이에서 바리스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을 때 주니어가 찾아온다. 주니어는 자신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바리스가 자신의 일생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낸다. 그리고 바리스가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원치 않았다고까지 말했다. 바리스의 계획은 주니어를 헨리가 어떻게 키워졌는지와 똑같이 키우는 것이었다. 헨리의 강점들, 하지만 약점은 하나도 없다. 주니어는 눈물을 흘리며 바리스가 그를 안아 안심시키도록 말한다. 바론, 댄니, 헨리는 미국에 도착하고 그들의 은신처에 도착한다. 그때 주니어가 그들을 습격한다. 그리고 비베놈으로 헨리를 쏜다. 헨리는 고통 속에 넘어지고 숨을 쉴 수 없다. 그때 주니어가 해독제를 주면서 확실히 하려고 주니어는 바리스를 향해 헨리의 팔에 심어진 식별칩을 통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혀냅니다. 바리스가 몇 년 전에 한 수술로 삽입한 것입니다. 주니어는 바리스를 쓰러뜨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길을 가는 동안 헨리는 주니어에게 자신의 부모님과 어릴 적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베리스를 만난 경위를 말하며 그리고 오늘의 암살자가 된 과정을 언급합니다. 헨리는 주니어에게 암살자의 일에서 벗어나 너무 늦기 전에 삶을 살도록 권합니다. 주니어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헨리는 그가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때 주니어는 헨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리스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도망가라고 경고를 받는다. 주니어는 경고를 무시하지만 그들이 코너를 돌면서 미사일이 그들의 벤에 발사된다. 헨리, 댄니, 그리고 주니어가 탈출한다. 하지만 바론은 공격으로 사망한다. 주니어는 떠나고 헨리와 댄니는 피난처로 달려간다. 그 후 바리스가 이끄는 팀이 그 지역을 습격하기 시작한다. 주니어는 공격을 멈추도록 바리스를 설득하려고 돌아오지만 바리스는 거부한다. 그 후에 기관총이 장착된 차에서 헨리와 댄니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건물을 파괴한다. 헨리와 댄니를 도망가게 만든다. 그들은 건물을 돌진합니다. 헨리는 첫 2명을 죽이고 무장합니다. 그들은 총을 쏘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밖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한편 주니어는 베이리스에게 총을 겨누고 그의 총을 없애려고 하지만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베이리스가 그를 압도합니다. 헨리와 댄니는 능숙하게 총을 쏘며 적들의 군대를 해치고 가는 중에 댄니가 다리에 맞아 넘어집니다. 그리고 헨리는 그녀를 끌고 가야 합니다. 주니어는 바리스를 무력화시키고 총을 겨누지만
바리스를 쏠 수 없고 그를 기절시킨다. 댄니는 다리를 감싸서 치료하지만 더 많은 남자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한다. 헨리는 마지막 한 발을 쏴 2명을 죽이고 댄니에게 도끼를 건네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한다. 갑자기 접근한 남자들을 구하기 위해 온 주니어가 쏘아버린다. 바리스는 다른 자신의 암살자를 보내기 위해 지붕에서 깨어난다. 헨리를 쫓아간다. 가면을 쓴 암살자가 놀라운 기술로 방에 날아들어온다. 그는 방탄복을 입고 총을 맞고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주니어와 헨리에 맞서 싸운다. 헨리는 그를 밀어넣고 데니는 그를 불태우지만 암살자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자 준이 산탄총으로 그의 가슴을 쏜 후에야 그가 마침내 쓰러진다. 헨리가 암살자의 헬멧을 벗기자 그는 자신의 또 다른 복제체를 보게 된다. 그 후 바리스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헨리에게 자신과 같이 훌륭한 병사로 구성된 군대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고통이나 양심을 느끼지 못하는 병사들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일반인들을 죽이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헨리는 그의 클론들도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주니어는 화가 나서 바리스를 쏠 듯이 했지만 헨리가 주니어를 말리고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설득한다. 헨리는 삽을 집어들고 그리고 발리스에게 쏴 죽인다. 나중에 헨리는 패터슨과 만난다. 그는 잼나이가 닥쳤다고 말한다. 주니어는 안전하고 멸시할 수 없다. 그는 헨리에게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게 행복한 은퇴를 빈다. 6개월 후 헨리는 주니어가 입학한 대학에서 댄니를 만난다. 그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그 후 헨리가 그에게 자신의 새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넵니다. Remember to subscribe and turn on notifications. Watch more movies like this. Thanks for watching.